안녕하세요.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변동성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변동성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동성을 이제 왜 측정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관측을 하면 데이터 관측 시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보통 파악을 하는 거고요.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을 보면서 우리는 이 데이터의 무게 중심도 같이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일단 평균, 그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어, 매뉴얼로 매뉴얼로 다시 말하면 이제 수식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주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평균부터 이제 잠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데이터의 무게중심,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뭐 굳이 좀 어렵게 얘기를 풀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각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할게요. 비중이 1의 n분의 1, 그러니까 n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측정된 값이 있잖아요. 측정된 값이 이 비중에 대해서 곱하는 거죠. 측정된 값 곱하기 이제 n.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즉 세 번째가 이 2에서 구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2에서 나온 값의 전체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이 1도 역시 이 n분의 1이니까 1 곱하기 1분의 1, 1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3분의 1, 다 더하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이거를 이제 나누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2가 나오죠.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2가 나오죠. 근데 2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굳이 어렵게 푼다고 하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풀어서 이런 위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방식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식들이 뭐 표준 편차를 분산을 이제 구할 때 또는 사용이 된다, 동일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뭐 분산은 어, 분산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평균을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제 분산은 보통 이제 영어로는 베리언스라고 하고요. 이것도 전체 합을 구하는 거예요. 전체 합을 구하는데 이게 하나에 각각 이 관측값 있잖아요. 이 관측값에서 뭐 다른 말로는 변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균을 빼요. 평균이 아까 2였죠. 그러면 이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플러스 2 마이너스 평균이 아까 2였죠?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더하는 값에 다시 2를 전체 수니까 전체 수 3이죠.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그 분산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표준 편차는 여기 나온 분산값 있죠. 이거에다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루트를 쓰는다고 하면 루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 나온 값에 루트. 일단 뭐 이렇게 이제 굳이 이걸 하려면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보통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이제 구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제 설명이 하나 있어요. 뭐 이 그림인데, 네, 이 그림을 좀 보고 여기 보니까 저도 여기서 좀 찾았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어차피 그 강의 안에 여기 링크 주소를 달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시면서 이거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설명은 제가 이렇게 다 일단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아래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M이라고 하는데, M은 SD 하고, SD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왜냐면 보통 영어가 다 영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뭐라 그랬죠? 이게 루트가 씌워지잖아요. 그 루트에 만약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러면 뭐가 남죠? 루트가 벗겨지면 분산이 남죠. 그래서 이게 분산이 하나 남고, 보통 MS라고 해요. 그래서 mean squares라고도 합니다. 평균의 mean square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MS. 이런 용어들이 있다 정도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뭐 만약에 굳이 따지면 SS가 있어요. SS는 sum square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겠죠. 이 변동성을 측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걸 측정을 하냐? 뭐 어떤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을 측정을 해야 되냐?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날씨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난 겨울에 매일 대략적인 대략적인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 평균이란 말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이 온도가 계속 날짜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고 있구나. 날짜에 따라서 온도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변동성을 이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 뭐 이제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평균이나 이제 뭐 값을 구하겠죠. 셀즈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팔았죠?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 날짜 판매하는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이런 거를 할 때 변동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서 이제 그 데이터의 성질을 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이론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실습을 진행할게요. 일단은 실습은 이제 이승엽의 이제 홈런 개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홈런 개수. 이승엽 홈런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승엽 홈런 개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부분, 홈런 이 부분을 다 기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기록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일단 데이터를 좀 빨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미리 준비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다 구하면 되고 이때부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보고 좀 한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죠. 데이터가 준비되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볼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인덱스는 뭐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일자가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습니다. 홈런 개수인데 퍼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평균을 좀 구해볼게요. 평균은 어떻게 되죠? 전체 이제 합의 그 길이죠. 평균. 그래서 sum 하면은 총 몇 개죠? 626개 나와요? 626개 맞나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통상 홈런 개수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나왔고 길이는 보시면 23개죠. 근데 23인데 그 23이라고 이제 고정값 상수값을 쓰기 하지만 일단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상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23개예요. 근데 일단은 프로그램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뜨죠? 평균 27.2개 이승엽의 23년 동안의 평균 홈런 개수는 27.2개다. 그러면 평균보다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 있겠죠.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좀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한 지금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한 거는 이제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어 있죠. 굳이 다시 한다 그러면 이 라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균 27.2개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그래프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평균선까지 추가를 했죠.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뭐죠? 관측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더하죠. 1 해서 점점점점 관측값 23. 뭐 굳이 얘기하면은 뭐 1996년부터 시작된 그 홈런 97년, 98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에 나왔던 이 값들 다 더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제 분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분산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요 빼는 작업을 해야죠. 이거는 그러면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뺄까 궁금하실 텐데 음, 많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체에서 이거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랑 별 차이 없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아까 이건 당연히 0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될 게 뭐죠? 다 더했으니 일단 여기에다가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제곱을 하는 숫자. 이거 어떻게 하냐? 스퀘어죠. diff. 또 이렇게 구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해당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분산은 아까 뭐였죠? 분산은 이 관측값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관측값에다가 길이 이거잖아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다 더하는 작업. 그래서 이거를 variance라고 하면 sum squared diff 그리고 length 하고 하게 되면 variance가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집편차. 편집편차 쉽죠? 제곱 루트로 치면 되잖아요. 그 루트는 어떻게 쓸까요? 루트는 펑션이 sqrt 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또 반복하게 쓰기 싫다 그러면 가로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콘솔에 좀 요 콘솔 창에다가 좀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이승엽의 홈런은 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엽의 홈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한 거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걸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로 이제 구하는 방법 해볼까요? 두 번째 함수로 구하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주의점을 좀 알려드렸는데 아마 오늘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설명해야 될 추가적인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잠시간 해야 할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평균.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 함수. 데이터는 당연히 이 홈런만 씁니다. 여기서는. 자, variance. 이게 뭐예요? 분산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대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혹시 발견하시는 분 있나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분명히 분산인 제가 구했잖아요. 함수를 이용해서. 근데 값이 달라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값이 다르죠. 여기 왜 다를까요?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센스가 좀 R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겠죠. 이게 뭔가라고 해서 여기 영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공분사 뭐 저점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걸 잡아내야지 좀 되게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음,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는 내용이 조금 빈약하게 없기는 하네요. 음, 분산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번 날쓰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이 디테일스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n-2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사실 이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말로 설명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좀 되게 여기 있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니노멘트 n-1 이게 뭐냐면 자유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도를 일단 뭐 답을 말씀드리면 자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평균에 대한 이거는 평균 똑같죠? 이거는 이제 모분산에 대한 이거는 샘플링하는 이제 분산에 대한 함수고 우리가 구한 거는 이제 모분산에 대한 함수예요. 모분산을 구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함수고 이거는 이제 모포분 편차를 우리가 구한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n-3고 굳이 여기서 따지자면은 여기에다 해당되는 이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럼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이게 n-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려면 자유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뭐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 뭐 분선에 대한 함수는 없나요? 네, 있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뭐 표준 참차에 대한 함수는 없나요? 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별도의 패키지를 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제가 권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 쓸 때 특히 이 샘플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와 여기 있는 그 베이스 함수거든요. 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뭘 보고 쓰느냐 이게 샘플링에 대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모포분 편차를 모분산을 구하는데 이 베이스 함수는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똑같아졌죠 이제? 예, 똑같아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아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럼 모분산에 대한 거는 이건데 모포분 편차에 대한 거는 또 달라지느냐? 예, 또 패키도 다른 패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모포분 편차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를 진짜 하는 게 저는 왜냐면 이거를 저 다 찾아봤어요 옛날에 찾아봐가지고 이제 안 거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다를까라는 고민했다가 좀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달라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레퍼런스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죄송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나오죠? 이거.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기억해야 되실 거는 이제 수식을 한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사용법 차이점 특히 기본 함수와 이제 기본 함수는 샘플에 대한 거고 모분산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패키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른 강의로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